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중 3장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편된 교재에 처음으로 소개된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정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이 협소해서 휴게실이 없다. 또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과 관련한 권리이죠. 노동과 관련한 권리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정답 3번 노동권입니다. 2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1번 설적 엉덩이를 만지며 몸을 밀착시킨다. 육체적 행위이죠. 2번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진다. 역시 육체적인 행위이고요. 3번 이상한 눈초리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각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4번 옆에 앉아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하네요. 말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행위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 손을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한다. 역시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등급 남자 대상자의 돌봄을 거절한다. 안되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2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알린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번 서비스와 관련된 물질적 보상은 받을 수가 없죠. 4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이겠네요. 5번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결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근골격계 초기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주파 전기 광선 치료를 한다. 이것은 초기 치료가 끝나고 급성기 이후의 치료 방법이죠. 초기 치료는 보통 다치고 3일 이내에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발목을 삐었을 때 즉시 냉찜질을 한다. 정답이겠네요. 초기 치료에서는 냉찜질, 그리고 급성기 이후에는 온찜질을 합니다. 3번 손상 부위의 온열 치료 아니죠. 급성기 이후에 온열 치료를 하고요. 4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하죠. 그 다음에 5번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업무 중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합니다. 업무 중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직업성이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직업성 감염 질환입니다.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혹은 나는 1등급이어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과 동시에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번 오염된 세탁물을 분리해서 세탁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행위를 한 자, 또 수급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개편된 교재에서 명확하게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번부터는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또 자기 효능감 정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개편된 교재에 굉장히 많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란 우선에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총칭하는 말이죠. 1번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이다. 아니죠.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활력을 얻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며 계획을 성취하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이라든가 능력, 또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2번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건강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요. 사고를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이 바로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3번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정답이겠네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 수행 능력이 당연히 저하되고 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4번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무조건 피하기보다도 잘 대처하고 또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5번 스트레스는 자기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또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적 노동 강도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감정 노동의 강도는 적은 편이다. 잘못되었죠. 치매 등의 원인으로 정서적 돌봄 요구가 큰 경우에는 감정 노동의 강도는 매우 커집니다. 2번 재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돌봄과 관련된 조리나 또 청소 등의 청소 같은 가사 노동까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가사 도우미와 비슷하게 인식되면서 업무 범위 밖에 가사 노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4번 가사 도우미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5번 재가 요양보호사의 관리 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답 2번입니다.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한다. 또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동료 지지 체계 지원이죠. 기관 차원에서 해드리면 좋은데요.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고요. 또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화를 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세워놓았던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반응을 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이것은 의미 약화시키기인데요. 합리화는 사건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미 바꾸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훈련이나 인지수정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이죠. 정답 3번인데요. 이처럼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정진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개편된 교재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